자, 알겠습니다. 이제 공공주택의 공급편입니다. 공급. 자, 이 공공임대에서의 임대 조건이다가 전체적인 내용인데, 공공임대의 임대 조건이죠. 공공임대는 마음대로 임차인 선정과 임대료 결정은 못합니다. 그 말입니다. 자, 공공임대에서의 임차인 선정, 또 공공분양주택일 때 입주자 선정은요, 다 국토교통부령 법으로 정한다. 이렇게 아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공공임대에서 임대 조건입니다. 임대 조건. 그래서, 임대료 결정이 가장 중요하겠죠. 그래서 임대료 하면 이것도 임대보증금과 월임대로 포함해서 말합니다. 자, 항상 민간 임대도 그렇지만 최초일 때만 이제 임대료에 관한 기준을 정합니다. 최초일 때, 최초 이후에는요, 1년에 한 번씩 연 5% 청약 비율 제한받으니까 최초일 때만 기준을 정합니다. 자, 공공임대에서의 최초의 임대료는요, 국토교통부 장관이 정해서 고시하는 표준 임대료 초과할 수 없다. 맞는 말입니다. 하지만 이번 상 참 중요하죠. 자, 이러하지만 전용 85 이하가 아니죠. 85 초과하거나 또 분납 임대이거나 장기 전세 주택은요, 여기 위에 있는 표준 임대료에 와지 않는다라고 합니다. 왜 그러냐면요, 85 초과할 때는요, 이것은 일반적인 서민 임대가 아닙니다. 그래서 그 해당 주변 시세에 따라서 달리 정할 수 있고요. 분납 임대 같은 경우는 어떻습니까? 임대 보증금 자체가 없죠. 월 임대료는 있습니다. 임대 보증금이 없이 분양 전환금을 분납식으로 하기 때문에 이건 표준 임대료의 범위에 포함이 안 됩니다. 장기 전세는요, 월 임대료가 없죠. 전세금 방식으로 주변 시세의 80% 전세금 방식이니까 월 임대료가 없으니까 이것도 적용하지 않는다라는 의미가 여기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지문이 틀렸네요. 세 번째입니다. 최초의 임대료와 임대보증금은요, 최초로 정할 때도 임차인이 동의한다라면 상호 전환할 수 있다. 맞는 말이죠. 보통은 임차인들은 월세를 낮추고 임대보증금 목돈을 올려서 나중에 자기 자산을 계속 거기 간직하려고 합니다. 이런 말이고요. 그 다음에 임대보증금을 계속 올리는데 임대보증금 무한정 올릴 수는 없습니다. 임대보증금 합산 금액이 상한선이 제한되죠. 최초의 임대보증금 합계 금액은요, 해당 임대주택의 건설한 건설원가, 이건 토지대하고 건축비 포함됩니다. 여기서 이 건설원가에 땅을 매입 등 하기 위해서 빌려온 주택도시기금의 융자금이 있을 것입니다. 요 뺀 금액을 임대보증금 합산 금액이 초과할 수 없다라고 하죠. 중요한 지문입니다. 해서 보시고요. 그 다음에 분납 임대에서의 임대료는 월 임대료는 있는데 임대보증금이 없이 분양 전환금을 분납식으로 받는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요, 요 분납 임대에서 임대료는 분양 전환 가격에 해당하는 분양 전환금을 고려해서 국토교통부 장관이 따로 고시하는 표준 임대료 초과할 수 없다 해서 맞는 말이죠. 맞는 말입니다. 그래서 혹시나 위에 1번에 있는 표준 임대료, 여기 5번의 표준 임대료 글자가 같은데요. 네, 글자는 같지만 내용이 완전히 틀리다. 이렇게 아시면 되겠습니다. 분납 임대만의 표준 임대료 따로 있습니다. 답은 2번만 X 딴간다. 맞습니다. 자, 이번입니다. 임대조건 설명이다. 틀린 것이 무엇이냐 되어 있습니다. 자, 장기 전세주택은요, 전세계약 방식, 전세금 방식이죠. 월세가 없습니다. 그럼 최초의 임대보증금은 전세금 어떻게 결정하느냐? 주변에 있는 인접한 같은 시와 구충에 있는 비슷한 두 세계단지, 민간아파트 포함합니다. 이 전세금의 평균 80% 범위 내에서 최초로 결정한다. 하지만 이 경우도 인상되는 부분들은 연 5% 내에서 제한됩니다. 20년까지. 또 두 번째 보시면 기존주택 등 매입임대죠. 이건 기존주택을 매입을 해서 이제 임대 공급하는 것을 말하는데, 이건 주변에 있는 지역의 임대료에 관한 감정평가 금액의 80% 아닙니다. 50% 이내에서 결정을 한다라죠. 서울시 같은 경우는요, 4분의 1, 25% 내에서 결정을 합니다. 싸게 입주할 수 있죠. 세 번째 보시면 청약 청구, 공공민간 똑같죠. 5% 1년 내에서 한 번씩 해서 보시고요. 또 청약되어진 그 월 임대료 말고 임대보증금 청약분은요, 연 3회 분할 납부할 수 있더라죠. 이것도 맞고요. 그 다음에 임대료 등의 임대 조건 정할 때 임차인의 수준을 감안해서 차등적으로 정할 수 있다. 답 맞는 문장이 되겠습니다. 해서 보십시오. 세 번째 보겠습니다. 3번 문제가 가겠습니다.
자, 선정이 되어지면 공공임대도 임대차 계약을 체결할 때 표준 임대차 계약서를 써야 됩니다. 그 계약서에 포함될 내용이 아닌 것이 무엇이냐랍니다. 1번 보시고요. 2번 보시면은요, 이 분양 전환 공공임대 같은 경우에 분양 전환에 관한 기준도 여기에 포함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3번 또 보시면 되겠고, 4번에 분납 임대일 때 보시면 분납금 납부 시기 등도 나와 있습니다. 자, 그런데 5번 상이죠. 공공 매입 임대일 때 보시면 매입할 때 받은 금융기관 대출금 현황, 이것은 뭡니까? 민간 임대에서 나오는 것이지 공공에서는 금융기관 대출 이런 거 없고 그냥 뭐 국가의 재정이나 기금의 지원이 있겠죠. 요 따로 대출 사적인 금융기관 대출 받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5번 질문이 X가 된다 이렇게 또 아시면 되겠습니다. 넘어가시고요. 다음 페이지 가겠습니다. 자, 우리가 저기 4번 상은 이거죠. 뭐냐면 이거 뭡니까? 우리가 임대 업무 기간이 50년, 30년, 뭐 20년 길다 할지라도 이제 계속 2년마다 계약은 갱신을 해간다 이렇게 말하죠. 갱신해갑니다. 갱신할 때 공공주택사업자가 임차인이 어떠한 사항에 해당이 딱 되어지면 계약을 해지해지 또 재계약 갱신 거절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 사유가 아닌 것이 무엇이냐? 자, 공공임대의 임차인의 소득 수준을 봅니다. 이것이 초과되어지면 나가셔야 됩니다. 중복 입주, 중복 계약했습니다. 한쪽은 포기해야 됩니다. 불법으로 임차권을 양도 전대했습니다. 걸렸습니다. 해지당합니다. 자, 그 다음에 요 분양전환 임대 같은 경우에 10년 이하를 주로 말하는데 분양전환 신청기한 이내에 도래를 하면요 6개월 전까지 해서 6개월 또 10년짜리는 12개월 해서 분양전환 계약 체결기한 주죠. 그래서 요 시간을 주는데 요 기간 안에 분양계약 체결 위한 신청하지 않는다. 그럼 계약을 해지하고 제3자 분양 전환할 수 있습니다. 자, 5번의 X는요. 월 임대료의 3개월 이상 연체, 뭐 빠졌죠? 연속 연체가 빠졌네요. 그래서 이제 5번 지문이 X된다 해서 공공임대 같은 경우는 임대료를 3개월 이상 연속 연체 아니면 해지를 못한다라고 하죠. 그래서 1, 2, 3, 1월달, 2월달 내고 3월달 안 냈다. 또 4월달, 5월달 안 내고도 연속이 안 걸리면 해지를 못한다 했습니다. 자, 똑같은 문제가 또 밑에 5번 더 있습니다. 지문에 관한 사항인데 재계약 갱신 거절 사유가 아닌 것이 무엇이냐랍니다. 자, 불법으로 거짓으로 임대받았다. 물론이죠. 임대사업자인 공공사업자 책임 없이 3개월 더 입점 못하신다. 그렇습니다. 자, 근데 3번 질문 잘 보시면요. 분납 임대에서 분납금은 3개월 이상 연체 여기 포함되어지죠. 여기 월 임대료는 3개월 이상 연속 연체지만 분납금은 그냥 3개월만 연체해도 계약 해지 사유다라고 하죠. 그래서 해지 사유 포함이 되어집니다. 자, 또 4번 보시면은요. 우리가 여기 거주하는 여기 공공임대의 임차인들이 다른 주택을 소유하면 계약의 해지 사유입니다. 하지만요, 해지한다 할지라도 85를 초과하는 공공임대에는요, 주택의 소유 여부에 관계없죠. 그래서 X가 되겠습니다. 이거 말고 세 가지 더 있죠. 그래서 주택을 소유해도 되는 경우가 예외가 또 있습니다. 상속이나 부도계약에 집이 생겼다. 그럼 처분하면 된다. 이걸 안에 또 세대원이 집이 생겼다. 그 집이 생긴 거 세대원을 14일 안에 전출신고하고 분가하면 된다. 또 보시면 선착순으로 공공임대 임차인들은요 주택을 소유해도 된다 등이 있습니다. 또 4번에 5번에 보시면 어쨌든 퇴거하면 해지사유에 포함이 되어진다라고 하죠. 어쨌든 4번 85 초과는요 주택의 소유 여부를 묻지 않습니다. 그래서 4번 질문에 X가 된다 이렇게 하시고요. 6번 보시면 반대로 임차인이 임대사업자한테 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 사유가 있죠. 그 사유가 아닌 것이 무엇이냐? 예, 1번 아니네요. 자, 거주 환경이 상당히 좋지 않습니다. 근데 이건요 임차인이 인정한 것이 아니고 시장군수구청장이 인정할 정도로 외부에서 행정청이 보기에도 안 좋을 때 인정입니다. 그래서 이제 임차인 자가 인정 안 됩니다. 해서 보시고 딴 건 다 읽어보시면 되겠습니다. 넘어가시고 자, 다음 페이지에 7번 문제를 가보겠습니다. 중요한 문제죠. 7번 또. 자, 임차인분들은요, 임대 업무기간이 50년, 30년, 20년, 10년, 5년, 6년 참 깁니다. 이 경우에 길게 임대의 거주에 우선권을 주는데 불법으로 임차권을 타인한테 양도 전대를 할 수 없다 하면 계약 해지 사유죠. 자, 그런데 양도 전대할 수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피받고 팔 수 있는 경우가 있겠죠. 자, 일단 1번 보시면 10년 이하 임대로서 어떤 사유로 상속이나 혼인 때문에 생긴 집이 생겨서 굴러 몽땅 다 같이 이사간다 할 때 종전 임대주택 양도할 수 있습니다. 해서 맞고요. 자, 2번에 보시면 임차인이 이혼 등으로 혼인도 포함되겠죠. 임차인 본인만 퇴거하고 남는 가족들이 살고 있다. 그 가족 명의로 임차인지를 변경해서 주고 나올 수 있다고 했습니다. 맞습니다.
또 3번 보시면 10년 이하짜리 분양 전환을 말하는데 임대 같은 경우에 세대 구성은 모두가 생업상, 사업상 사정으로 다른 시군구로 이사를 간다 할 때 양도할 수 있습니다. 근데 그 거리가 직선거리로 20이 아니죠. 40km 이상 가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3번 질문이 X가 되겠네요. 자, 또 4번 보시면 세종시라든지 지방혁신도시 등으로 이제 각 공공기관들이 이전을 합니다. 이전하는 그 기관의 종사자한테 해당 지역의 임대주택을 공급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전하는 시점이 좀 뒤이다 할 때 먼저 주어진 공공임대를요 전대칠 수 있죠. 이때 전제차 계약기간은 2년 넘을 수 없다라고 하고요. 해당 회사가 이전이 완료가 딱 되었다. 그러면 요 기간 끝나고 나서 3개월 전에 입주해야 된다라고 하는 부분도 시험에 나왔었죠. 맞는 표현입니다. 자, 이와 같이 합법적인 경우 외에 불법적으로 양도 전대하다가 확인이 딱 되었습니다. 확인되어진 날부터 4년까지 공공임대의 입주 자격을 제한할 수 있다 해서 이것도 맞는 문장이죠. 다 중요한 문장이네요. 이것도 보시기를 바랍니다. 여기까지 보시고요. 자, 나머지 8번부터는 조금 다음 시간에 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